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NBA의 메가톤급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NBA를 그래도 한 15년 봤거든요. 근데 이런 거 처음 봐. 그것도 시즌 중간에 트레이드 된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앤서니 데이비스랑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는 저는 진짜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자, 이제 댈러스는 앤서니 데이비스랑 맥스 크리스티를 얻었고, 그리고 레이커스한테 1라운드 픽을 한 장 얻었어요. 일단은 1라운드 픽 한 장, 이게 말이 안 돼. 그래도 앤서니 데이비스 잘하는 선수죠. 작년에 올르바도 들고. 근데 루카 돈치치는 작년에 파이널을 보냈고, 나이를 생각하면은 데이비스가 93년생이고 루카 돈치치가 99년생이에요. 여전히 AD가 잘하기는 한데 뭐 부상도 조금 있어. 근데 한편으로 루카 돈치치도 얘도 지금도 부상이기도 하고 관리가 좀 잘 안 되잖아요. 체중 문제라든지. 그래서 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 프라임 타임 전성기 구간에 앤서니 데이비스는 사실 앞으로 전성기가 뭐 길면 한 3년? 그 정도 남은 거고, 루카 돈치치 정도면 향후 99년생인데 길게는 향후 10년을 프랜차이즈를 지탱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야, 난 댈러스가 이거를 한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그리고 그 외에 막시 클레브나 모리스, 유타가 껴가지고 이렇게 좀 거래가 됐던 거는 전부 좀 셀러리 차이를 맞추기 위한 겁니다. 데이비스랑 돈치치 사이에 셀러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기타 선수들이 낀 거고 유타가 끼고 한 건데, 이게 보니까 댈러스가 주도적으로 돈치치를 보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부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댈러스는 다른 이제 구단 30개 구단 가운데 나는 앤서니 데이비스만 원했다. AD 처음부터 너였어. 약간 뭐 이런 마인드로 트레이드를 했다고 하는데, 와, 근데 돈치치를 내보내고 이거를 AD를 받아오려고 저렇게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돈치치는 이제 계속해서 댈러스에서 키우던 선수였기 때문에 슈퍼맥스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 여름부터. 슈퍼맥스가 5년차 이후에 트레이드 없이 원서소팀과 계약을 하면 그냥 엄청난 규모의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AD도 나면 셀러리 같은 게 한 2년 뒤인가? 그때부터는 5,800만 달러를 받고, 루카 돈치치는 지금 4,300만인가 600만인가? 그 정도 규모인데, 돈치치가 어쨌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댈러스에 붙어 있으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포기를 하고 뭐 이렇게 된 셈이에요. 뭐 돈치치나 데이비스나 잘 몰랐다고 하던데 소식들은. 어쨌든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고, 지금 이거는 뭐 당장에는 저는 이번 시즌은 뭐 레이커스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AD를 내보내고 돈치치를 데리고 왔으면 무조건 이제 센터에 수비가 좋은 애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당분간 이렇게 되면은 돈치치가 뭐 나온다면은 좀 공격적인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댈러스는 당장에 어빙, 탐슨, 워싱턴, AD, 라이블리 이 라인업으로 플레이오프를 뛸 수 있으면은 저는 댈러스도 꽤나 뭐 높은 전력이 될 거는 같거든요. 올 시즌만큼은 저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NBA를 분석해야 되는 입장이면은 레이커스는 다운그레이드, 댈러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인 것 같아요. 댈러스는 올 시즌 우승 도전을 할 것 같고, 뭐 어쨌든 레이커스는 이제 르브론 이후 세대를 돈치치한테 맡기는 이런 미래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염가 같아. 그 정도로 이거는 레이커스가 엄청 우세한 그런 트레이드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소식을 좀 늦게 알았는데 진짜 엄청난 트레이드가 나왔어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드바. 이제 오늘 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5경기 있는데, 자, 말씀드렸지만 오늘 NBA 5경기 중에 4경기가 전부 마감 시한 전에 가셔야 돼가지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결장이 갑자기 발생하는 거 대처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자,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첫 경기 디트로이트 대 시카고 경기인데, 디트로이트가 직전경기 대 댈러스랑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 디트로이트가 야투 시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106번을 했습니다. 106번. 자유투 같은 거 조금 덜 던졌다든지 그랬었는데 106번을 쏘고도 득점이 117점밖에 못 냈어요. 그 경기가 언더였었거든요. 그만큼 좀 못 넣어서 그래. 댈러스도 뭐 오펜 리바를 많이 따이던지 그래가지고 디트로이트보다 확연히 적은 공격 시도를 했는데, 무튼 저는 디트로이트는 여전히 지금 살짝 부진한 기간이 있기는 해요. 최근에 이제 8경기 동안 뭐 3승 5패 좀 안 좋은 기간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오바팀의 느낌은 있습니다. 시도 횟수도 그렇고 직전 경기처럼 좀 3점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좌우되는 느낌이 있어요. 비즐리가 터지는 날, 그럴 때는 디트로이트가 쉽게 풀리지만은 안 그럴 때도 좀 종종 있는 편이고, 그리고 시카고는 지금 잭 라빈이 없잖아요. 제가 라빈이 없으면 순수하게 시카고의 득점이 한 8, 9점가량 빠진다, 그만큼 전력 손실로 이어진다고 했었는데, 시카고도 직전 경기 토론토한테는 뭐 괜찮은 경기를 했습니다. 특히 부젤리스 빼고 시카고가 지금 전부 다 트레이드 블록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날도 부젤리스가 되게 좋은 활약을 했었어요. 한창 막 토론토가 쫓아올락 말락 할 때, 그때 이제 차이를 벌여준 게 부젤리스였거든요. 시카고가 근데 그런 경기들이 자주 나오진 않아. 엄밀히 말하면 뭐 시카고가 잘했다기보다는 토론토가 너무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날도 시카고는 3점 40개 중에 18개 괜찮은 이런 성공률을 보여줬었습니다. 40%가 넘었었으니까. 요즘에 시카고는 제가 6경기 동안 3점슛 시도가 또 많이 늘었어요. 그전에는 조금 줄었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3점 시도가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골스, 보스턴 다음으로 시카고인데 그냥 시카고는 3점 의존도가 높은 팀이에요. 그래서 3점이 잘 들어가냐 마냐 이런 거에 달려 있는데 뭐 요즘에는 3점이 그래도 37.6%면 나쁘지 않게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카고는 선택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 새끼들 믿고 가면은 뒤통수 치는 애들이잖아. 믿고 가는데 3점 안 털리면은 그냥 뭐 그 외에는 대처 방안도 없는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이건 딱히 그냥 결장 가능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선택하기는 좋은데 메리트는 없어요. 저는 뭐 디트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11월 달에만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점수가 그때 아마 234점인가 조금 덜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시카고가 3점이 50%로 터진 날입니다. 46개 중에 23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경기도 오히려 디트로이트가 야투 시도 횟수는 98번, 시카고보다도 한 7번 정도를 더 많이 던졌는데 그에 반해서 디트로이트는 3점이 안 터졌었습니다. 시카고가 3점이 터져가지고 이겼는데 점수 자체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점수는 안 났다. 이런 날이어가지고 애매해요. 시카고가 저번 구도에서는 3점이 터져도 오바가 안 났었는데 그래도 저는 일단은 오바에다가 디트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클리퍼스 대 토론토 경기인데요. 일단은 자 토론토가 홈인데 클리퍼스가 지금 맞대결상으로 토론토한테 6연승 중입니다. 이게 지금 토론토는 아시다시피 탱킹 시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잘했었어. 제가 토론토가 언더게임 흐름을 많이 타고 있다. 이런 것들 하나 보여드리면은 그 야투 시도나 허용 그리고 그 여기 왼쪽에 있는 게 합이거든요. 한마디로 한 경기에서 1월달 한 달 동안 경기나 야투 시도를 몇 번을 했고 야투를 몇 번이나 허용을 했냐 이런 것들 순위를 따졌을 때 저는 이게 언더 지표랑 언더오버랑 연결된다고 봐요. 토론토는 리그에서 네 번째로 야투를 서로 안 주고받은 팀이다. 그런 거고 아시다시피 올랜도나 브루클린 꼴찌랑 뭐 전체 2등 얘네들 전부 다 개 언더 팀이죠. 토론토도 이제 1월 한 달 동안 되게 언더 팀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클리퍼스도 뭐 23등 정도로 야투를 많이 주고받지 않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 원래부터 토론토나 이제 클리퍼스는 약간의 언더 팀 색깔이 있다. 그런 거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언더팀의 냄새가 약간은 나. 거기다가 내일 뭐 클리퍼스 쪽에서는 지금 노먼 파웰이 못 나오고 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PJ 터커는 사실 쓸모가 없고 뭐 반봐도 이제 트레이드로 유타를 보냈는데 내일도 뭐 유뱅스나 밀스 같은 이런 애들이 못 나와요. 트레이드 한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은 클리퍼스가 딱 평소보다는 결장이 약간 있어요. 여기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노먼 파웰입니다. 자, 노먼 파웰 올 시즌에 지금 클리퍼스에서 가장 많은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예요. 원래부터 3점 좀 쏘는 친구였었는데 43.6% 커리어 하이급으로 쏘고 있고 야투도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제가 얘를 이제 그냥 이제 1월달 이후로 좀 봤었어요. 1월달 이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찍힙니다. 3점도 40%가 넘고 최근에 야투도 52% 괜찮게 찍혀요. 근데 이거를 조금 한 절반 잘라가지고 최근으로만 그냥 살폈어요. 최근으로 살피니까 3점이 약간은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냥 그런 게 보이거든요. 대신에 야투 효율 같은 것들은 괜찮고 경기당 뭐 26점 충분히 본인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긴 해. 클리퍼스의 가장 이제 득점을 많이 올리는 선수니까 이런 거는 보이는데 내일은 이제 파웰이 부상으로 못 뛴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또 언더에 좀 힘이 쏠리는 부분이 있다는 소리긴 합니다. 여전히 클리퍼스나 토론토는 게임을 봤을 때는 언더 게임 냄새가 많이 나요. 토론토가 저번에는 시카고랑 해가지고 조금 시도가 많은 편이긴 했는데 클리퍼스 같은 팀이랑 붙으면 저는 좀 지공 양상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일 이제 그 노먼 파웰도 그렇고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도 둘 다 이제 토론토에서 약간의 레거시가 있는 애들이에요. 카와이는 알다시피 토론토한테 우승을 선물을 하고 떠났고 파웰도 오랫동안 토론토에서 뛴 애들이어가지고 사실 뭐 이런 맞대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토론토는 지금 라인업상으로 퀴클리가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얘네들은 이제 올 시즌 탱킹 시즌입니다. 올 시즌 뭐 시즌 초반부터 미디어 데이부터 탱킹 시즌이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고 뭐 현 시점에서는 클리퍼스가 당연히 전력상의 우위는 있다고 보이는데 파웰이 빠진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거슬릴 거는 같아요. 카와이 레너드도 요즘에 아직까지는 경기당 출전 시간이 30분은 안 넘거든요. 출전 시간 제한이 조금은 있는 편이고 이것도 결국에는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클리퍼스가 뭐 좋아 보이는 건 있다. 얼마 전에 뭐 미러키도 대승을 하고 근데 또 샬럿같이 라멜로가 없는 샬럿한테도 나름대로 좀 고전을 했었잖아요. 하든이 지금 좀 안 좋은 시점 같기도 하고 좋지는 않아. 이게 하든 옆에 크리스던이 없어서 그런지 약간은 클리퍼스가 조금 고장나 있는 상태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클리퍼스 사이드로 보기는 볼게요. 근데 난 이거 5.5까지는 이게 잘 모르겠어. 여태 맞대결상으로도 클리퍼스가 많이 이기고 그런 거는 좋은데 엄밀한 클리퍼스도 지금은 뭐폴 조지도 없고 빅3 시절도 아니고 작년보다는 전력이 조금 다운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뭐 한편으로는 뭐 토론토의 장점인 높은 높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주가치가 있으면 좀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좀 서로 간에 끈적한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그런 면에서도 언더는 보고 있는데 어려운 경기입니다 이것도요.
자, 그 다음 클리블랜드 대 댈러스 경기. 자, 아까 이제 댈러스가 일단은 오늘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뭐 돈치치는 여전히 부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넘어간 애들 중에서는 클레버 같은 애들도 사실은 요즘에 뭐 부상 때문에 못 나오기도 하고 모양새도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댈러스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까지 막 손실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거보다도 내일은 결장이 좀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결장 가능성들이 어빙이라든지 워싱턴, 개포드 이런 애들이 퀘셔너블로 붙어 있다 보니까 내일 댈러스가 누가 빠질지 몰라요. 어빙도 고질적인 문제인 어깨 쪽의 문제라고 하고, 워싱턴이나 개포드 이제 다리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일 이게 뛸지 안 뛸지 몰라. 그래서 댈러스가 안 그래도 직전 경기 때 디트로이트랑 붙어가지고 좀 안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뭐 뉴올리언스나 워싱턴 이런 애들 잡았지만은 오클도 2번 잡고, 댈러스가 돈치치가 없을 때도 생각보다 잘했지만은 오늘 상대도 클리블랜드 굉장히 빡센 친구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부상 이슈까지 있다. 그래가지고 12.5나 된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맞대결 상으로는 클리블랜드가 댈러스를 많이 좀 이겨왔었어요. 맞대결 상으로 한 6대1 정도로 클리블랜드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이겨왔다.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더구나 올 시즌에도 1월 3일날 맞대결이 있었었는데, 이때 보니까 댈러스가 홈이었는데 클리블랜드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큰 점수 차로. 근데 이때는 댈러스가 어빙이나 돈치치가 안 뛸 때거든요. 이때가 한창 뭐 그런 경우도 있었었죠.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댈러스가 이 정도나 점수를 낸 거는 꽤나 잘한 거기는 해. 클리블랜드가 그냥 화력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때 클리블랜드는 되게 좋은 구간이었었죠. 뭐 모블리도 분전해주고, 다른 날보다 오히려 안 터졌다면 안 터졌던 날인데 그냥 댈러스를 잘 요리를 했었습니다. 댈러스는 이날 뭐 퀸튼 그라임스가 가장 많은 득점을 할 정도니까, 그리고 벤치에서 하디, 브윌, 개포드 이런 애들이 득점 많이 한 이런 날이어가지고 사실 뭐 별로 볼 거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과연 내일 댈러스에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빠질 거냐, 그리고 요즘에 댈러스의 상태를 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어빙이나 돈치치가 다 빠졌을 때 되게 못하다가, 근데 어빙이 돌아오고 나서 막 오클도 2번이나 잡고 그러면서 댈러스가 좀 분전했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요즘에는 좀 오락가락합니다. 뭐 비슷하게 클볼도 비슷해. 클볼도 사실은 그 요즘에 한 3연패도 있었었고 그러다 약간 회복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애틀랜타 전부 다 조금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았던 그런 애들 잡으면서 회복을 하는 와중에 있었는데, 클리블랜드가 약간 못 믿어올 시점이라고는 해도 내일 댈러스가 이렇게 캐치업이 붙어 있으면은, 물론 이거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12.5나 237.5 오바나 다 어려워. 그래도 저는 뭐 오바는 좀 생각 중입니다. 지난번 경기 때 댈러스 대 디트로이트가, 그때 댈러스가 102점에 그쳤거든요. 그날 디트로이트가 100번이 넘는 야투시도를 했는데 점수가 되게 안 났다. 일단 내용 자체는 솔직히 좀 오바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 이지 찬스도 많이 놓치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경기가 오바로 안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좀 쉬운 찬스들을 많이 놓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클리블랜드는 올 시즌 매번 케니 애트킨슨 감독의 지도 아래서 공격팀으로 변모를 했고 그런 것들이 대박을 쳤다, 이런 분석을 매번 했었고요. 지금도 저는 그 범주에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댈러스랑 클리블랜드는 좀 빠른 템포로 주고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오바의 걸림돌이라면은 그냥 어빙이 빠지는 경우, 그게 제일 걱정이죠. 저는 뭐 개포드는 라이블리에 비해서 뭐 공격력은 뭐 크게 아프진 않지만은 수비적인 면에서는 아쉽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댈러스의 수비 중추 중에 하나가 워싱턴인데 얘도 지금 캐치업이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바를 보기에 좀 장애의 요소 같아요. 댈러스의 결장 상태가 애매해가지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제 시각 자체는 일단은 클리블랜드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고 있는데, 결장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누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보스턴 경기. 아시겠지만은 필라델피아가 요즘에 존나게 잘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맥시가 일단 있고요. 맥시가 지난번에 덴버전에서도 되게 잘했잖아요. 특히 그날은 3점까지 터뜨려 주면서 요즘에 되게 잘하고 있는데 3점까지 폭발을 했고, 필라델피아 구단 자체가 그전까지 4연승이었었는데, 저는 그날 분석을, 필라델피아라는 팀은 지금 엠비드나 드러먼드가 빠진 와중에서는 이 덴버의 인사이드 공략, 여기에 절대적인 열세다.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덴버가 일단 승리를 할 거라고 봤는데, 그거를 필라델피아가 많이 당했어요. 본인들의 약점은 허용을 했는데 그만큼 3점으로 극복을 했거든요. 그날 둘 다 서로 간의 3점이 52.5%였는데 필라델피아가 거의 덴버보다도 2배나 더 많은 3점 시도를 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넣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3점이 개터진 날이었었거든요. 특히 요즘에 뭐 고든 같은 애들이 진짜 좀 살아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필라델피아가 되게 분전했는데, 근데 그게 그전에 이제 4연승, 클리블랜드, 시카고, 레이커스, 세크라멘토, 클리블랜드 상대로 연장 가서 이기고, 레이커스 백투백이었지만 쉽게 잡았었고, 세크라멘토 상대로 승리를 했던 거, 심지어 이거는 그 세크라멘토 상대로는 필라델피아가 백투백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좋은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원래 필라델피아를 좀 좋아하는 팀인데 올 시즌에 너무 결장도 많고 초반에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를 안 믿었었는데, 요즘 같은 때면은 솔직히 필라델피아 좀 솔직히 늦은 감이 있어. 지금 이렇게 필라델피아가
꿀 빨만큼 빨았고 프렌 같은 것도 빨만큼 빨았는데 좀 늦은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필라델피아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것도 보스턴이 지금 사실은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뭐 직전 경기 때 이제 테이텀이 위닝샷도 쏘고 한창 안 좋았었다가 어쨌든 직전 경기는 잘했었습니다. 테이텀이. 그래도 보스턴도 이제 최근에 뭐 한 15경기 중에 9승 6패 그냥 막 오며 가며 하면서 많이 지고 있거든요. 나는 요즘 상태에서 필라델피아가 10.5씩이나 받았으면 그냥 보고 싶거든요. 글쎄 이제 맥시라는 선수가 되게 요즘에 특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스턴에는 드루 할러데이라는 정말 최고의 디펜더가 있다. 화이트도 그렇고 다른 날보다는 맥시가 활약하기 어려운 날이기는 해요. 그런 것들이 거슬리는데 근데 여태까지 필라델피아한테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태클을 걸어왔지만은 그것들을 전부 극복을 하고 뭐 프렌이면 프렌 진짜 역배면 역배 다 띄웠잖아. 이 정도면은 솔직히 그냥 눈 감고 필라델피아를 일단 프렌은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두 자릿수 핸디값이면은. 필라델피아가 분전하는 그림이라면 나는 오바가 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올 시즌에 붙었을 때는 그때는 엔비드가 뛰었던 경기예요. 이거는 뭐 필라델피아가 좀 앞서 나가다가 보스턴이 3점 터져갖고 추격을 했는데 클러치에서는 결국에 이제 필라델피아가 엔비드도 그렇고 해결사들이 있었다. 그냥 그 정도로 귀결이 됐었는데 필라델피아 프렌에다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중심을 잘 못 잡겠는데 어찌 보면은 오바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오바를 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가 약간 터져준다는 그런 뜻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1월달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야투 시도가 세 번째로 적은 팀이에요. 올랜도 브루클린 다음으로 야투 시도가 적은 팀이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얘네들이 6경기 동안 야투 시도는 여전히 적은 편인데 자유투도 많이 넣는 편이고 필드골 시도 마진 이런 것들이 플러스로 가고 있거든요. 상대보다 그러니까 더 적게 시도를 하게 하고 본인들은 많이 던지는 이런 그림이어가지고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오바의 긍정적인 요소긴 합니다. 경기력이 좋아졌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연 필라델피아가 또 해줄 수 있냐? 보스턴 오늘 또 못하겠냐?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러키 대 멤피스 경기입니다. 자 여기도 일단 멤피스가 모란트가 퀘셔널이 붙여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올 시즌 내내 말씀드렸던 게 멤피스라는 팀은 모란트가 뛰건 안 뛰건 간에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제가 꾸준하게 들어왔었거든요. 수치적으로도 뭐 모란트가 뛴 경기들이랑 안 뛴 경기 평균을 냈었을 때 수치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멤피스는 이제 얘네들의 좀 특징, 페이스 앤 스페이스, 빠르고 많이 벌리고 그런 농구들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또 1월달에 뭐 야투 시도가 어쨌니 막 그런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자, 멤피스는 그 와중에 필드골을 주고받는 횟수도 리그에서 6번째로 많았었고 상대보다 더 던집니다. 그 와중에. 그리고 야투율도 1월달 전체 5등이에요. 그래서 그 야투 분석을 했을 때 효율이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가 멤피스입니다. 그래갖고 늘 오바 팀이었었고 중간에 이제 뭐 1월달에 모란트가 빠진다든지 베인도 빠진 적이 있었었고 알다마라든지 막 엄청 애들이 많이 빠졌던 그런 악재가 있는데도 멤피스가 나름대로 오바 게임도 많았었고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었습니다. 거기다가 얘네들이 상대 전적상으로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상대 전적상으로 미러키가 멤피스한테 되게 약해. 최근에 6연패 중이라고 합니다. 6연패. 물론 여기에는 뭐 멤피스의 이제 서부에서 막 2위 달리던 그런 시즌도 이때 있었었고 작년에는 근데 멤피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즌이었잖아요. 결장자가 너무 많았던 그런 억가가 있는 경기였었는데 전부 다 미러키 상대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홈이나 원정 모두 다. 근데 이때 보니까 4월달 경기 이때는 미러키가 뭐 쿤보도 없었고 좀 빼준 경기이기는 해. 근데 이 6번의 맞대결 중에 쿤보가 빠진 경기는 한 경기밖에 없는데도 멤피스가 그냥 미러키를 맨날 쳐발랐습니다. 이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멤피스가 미러키 상대로 6연승 중이라는 거 이게 일단은 보이고 마침 저는 멤피스는 지금 모란트가 있든 없든 간에 오바팀으로 보고 있고요. 미러키도 요즘에 상승세는 사실 뭐 수비도 수비지만은 공격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보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사실 요즘에 4경기 동안에는 샌안토니오, 포틀랜드, 클리퍼스 이런 애들에 져가지고 살짝 꺾이기는 했어. 그 와중에도 점수 자체는 진 경기도 117, 112, 118 충분히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멤피스랑 미러키가 내는 좀 주고받을 것 같아. 미러키가 진짜 많이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적당한 이제 여태까지 보여준 대로만 그 정도만 해주면 저는 오바가 날 것 같거든요. 여기도 이제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미러키의 수비 상태가 야투 방어나 3점 방어가 좋은 거에 비해서는 최근의 실점이 24등 정도로 굉장히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오바팀의 흐름이에요. 멤피스는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야투 20등, 3점 15등 정도로 그래도 좀 잘 막았는데 실점 자체는 26등이다. 이런 것들이 둘 다 서로 간에 많이 주고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런 걸로 밀어봤을 때는 그냥 243이어도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멤피스의 프레임 보고 싶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미러키가 뭐 홈이고 멤피스가 원정에서 조금 좋지 않다. 서로 간의 홈 원정 관계에서는 미러키가 웃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 전적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멤피스는 요즘에 최근 8경기 7승 1패로 분전하고 있거든요.
미러키는 엄밀히 말하면 최근에 4경기 동안 1승 3패, 클파, 유타 잡은 거는 그렇다 치고 클파, 포틀, 샌안토니오 이런 애들한테 졌다 보니까 멤피스를 좀 더 보고는 싶네요. 저는요. 이 경기도 모란트가 캐셔널이 붙어 있지만은 앞서 봤던 경기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결장 변수가 적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저는 모란트는 크게 신경 안 쓴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물론 모란트가 뛰면은 릴라드 같이 수비가 안 좋은 애들 해집으면서 좋은 내용 보여줄 수도 있겠죠. 저는 멤피스 프렌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대 맨시티 경기부터 할게요. 현재 얘네들은 뭐 리그 순위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맨시티가 승점 41이잖아요. 그래서 리버풀이랑 승점 15점 차가 나가지고 이미 리그 레이스는 물 건너갔어요. 이 정도면은. 직전 이제 챔스에서 아스날은 적당히 로테를 돌렸고요. 맨시티도 주전들을 대거 쓸 수밖에 없었었죠. 얘네들은 승점 못 얻으면 그냥 탈락하는 거였으니까. 일단은 이래서 좀 체력 소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스날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 더구나 지금 아스날이 리그에서 8승 5무로 무패 달리고 있습니다. 13경기 동안. 맨시티도 좀 죽어 있다가 최근에 6경기 동안 리그에서 4승 2무로 살아나고는 있는데 뭐 챔스에서 PSG에 역전 당한다든지 그리고 뭐 직전 브리에한테도 뭐 선제 실점하기도 하고 쉽지 않은 경기들을 했던 게 보입니다. 이제 뭐 맞대결상으로는 원래 이제 맨시티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 7년 동안 아스날한테만 리그 12연승을 달렸는데 최근 3경기는 2무 1패로 이기지도 못했어요. 요즘에 뭐 홀란드가 조금 살아났다고는 해도 지금 아스날이 리그에서 최저 실점 공동 1위입니다. 이건 나는 그냥 아직도 맨시티는 우리가 알던 맨시티가 아니라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아직도 그 범주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뭐 챔스에서 탈락 위기에서 겨우겨우 이제 원정 플레이오프로 올라간다든지 리그에서 이미 뭐 우승 경쟁이 물 건너갔다는 점 이런 걸로는 그냥 전 이 경기는 맨시티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아스날도 배당이 되게 별론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아스날의 햄무나 무승부 고배당 접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맨시티를 좀 리스펙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스날의 햄무나 무승부 이런 쪽으로 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선택하기 좋은 경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자, 다음에 유벤투스 대 엠폴리 경기. 이 경기는 원래 조금 늦게 시작하면은 선발 라인업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못 보고 가는데요. 사실 뭐 유벤투스는 또 요즘에 저점 갱신 중이에요. 8경기 동안 1승 4무 3패 경기도 뭐 더럽게 재미없고 이름값도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챔스에서는 막 흔들리는 맨시를 잡는가 하면은 밀란한테 리그에서 복수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전 경기 반드시 잡았어야 됐던 홈에서 벤피카전도 그렇고 그냥 기대치가 되게 낮아요. 뭐 칼룰루까지 부상당하고 다닐로도 팀을 떠나가지고 지금 센터백 뎁스도 조진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주포인 블라우비치는 7경기 침묵이고 뭐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나마 오늘 상대가 이제 엠폴리입니다. 얘네들 12경기 동안 1승 5무 6패거든요. 많이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엠폴리 얘기할 때마다 다베르사 감독 작년에 레체에서도 그렇고 올 시즌도 엠폴리에서 시즌 초 반짝에 그쳤다. 그냥 가끔씩 엠폴리는 이제 유망주 공격수인 콜롬보라든지 펠레그리 이런 애들이 득점해주는 정도지 요즘에는 얘네들의 장점이었던 수비력도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네, 요즘 유벤투스면 그냥 대승도 망설여지고 저는 햄무 정도만 보고 싶은데 이건 뭐 한편으로는 엠폴리도 되게 말이 아니야 지금. 근데 나는 그냥 이건 유벤투스를 보고 가는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고배당 정도만 욕심내고 싶고 근데 난 이길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뭐 몇 점 차로 이기냐 저는 1햄무나 2햄무 중에 그냥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피렌체 대 제노아 경기. 자, 피오렌티나는 몬자에서 지금 파블로 마리를 업어와가지고 수비 강화를 깨었습니다. 몬자가 좀 애들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피렌체 유스였었던 자니올로도 다시 데리고 왔어요. 아마 근데 이 경기부터 뛸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뭐 이제 폴로르슈도 데리고 왔는데 근데 얘가 오히려 이제 콜판이나 보베 이런 애들이 있을 때보다도 중원 에너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피렌체는 틴이나 그비니손이 같이 뛸 수 있으면은 스쿼드는 지금 현재 상태는 아쉬움이 없는 정도예요. 벨트란이나 소틸도 있고 중앙 수비만 조금 안정되면 나빼될 것 같은데 어쨌든 파블로 마리를 업어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피렌체가 보베, 카타디, 콜파니 이 중원 자원들이 부상이 좀 있고 아들리까지 징계 결장이거든요. 그래서 중원의 뎁스가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만드라구라라든지 폴로르슈 이런 애들이면 돌아는 갑니다. 지금 피렌체는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제노아도 얘네들도 후반기에 이제 비에이라 감독 선임한 이후에 좋은 시점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뭐 피렌체가 한참 막 무슨 행진을 달릴 때면 모를까 직전 라치오 원정에서까지 이기고 좀 애매합니다 약간. 이거 피렌체가 홈이어가지고 기분은 좋겠지만은 제노아의 저력도 무시는 못하는 구도 같아요. 저는 뭐 그래도 일단 피렌체가 일단 우위에 있다고 보고 근데 배당이 좀 별로야. 피렌체 일반승 같은 게 1.67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그냥 제노아도 충분히 리스펙할 만한 이런 흐름에 있어가지고 그냥 햄무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욕심 안 내실 분들은 뭐 피렌체 일반승만 보셔도 좋고 피렌체가 뭐 딱히 이번에 주중에 6컨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저는 피렌체 햄무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란 대 인터밀란. 자, 밀란 더비가 있습니다 오늘도.
근데 여러 면에서 좀 급 차이가 나기는 나요. 지금 밀란이 막 이런저런 영입 시도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새로운 감독 콘세 이상이 선수단 장악을 하는 중에도 잡음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챔스에서 직행 자리를 굳혀야 됐었는데 자그렙의 원정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건 지금 밀란 더비라는 타이틀을 빼면은 인터밀란이 꿀릴 게 하나도 없어 보여. 인터밀란은 직전 경기 때 로테를 꽤나 썼는데도 모나코가 이제 한 12분 만에 퇴장당했죠. 그래서 무난히 3대0으로 이겼고, 근데 이게 거슬리는 게 올 시즌에 밀란 더비에서도 인터밀란이 패배, 스페인 코파에서도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에 이제 레앙이 C캐리 해가지고 대역전패 당하기도 하고, 이런 뭐 밀란 더비라는 심리적 부담감, 라이벌 매치 그런 기운이 작용하는 건 같거든요. 근데 뭐 앞으로 이제 인터밀란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직행이라서 쉬지만은 리그에서 좀 어려운 일정들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터밀란 이제 뭐 밀란 포함해가지고 피렌체 만나고 유벤투스 만나고 제노아 라치오 이런 일정이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아. 근데 일단은 길게 쉰단 말이죠. 오늘 경기 하고 나면은. 근데 이제 밀란 같은 경우는 주중에 코파가 있고요. 로마랑 코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챔스가 또 이렇게 있어요. 플레이오프가. 여기다가 이제 또 모라타가 터키로 떠났고, 그리고 이제 페에노트에서 산티 메네즈를 데리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메디컬 테스트라든지 등록 문제 때문에 못 뛰거든요. 포파나도 결장이고 칼라브리아도 이제 볼로냐로 떠나고 이래가지고 오늘 카이 워커가 데뷔전인데, 일단 나오는 걸로 오늘 선발 라인업이 얼추 이렇게 예상 라인업이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은 봤을 때 일단 카이 워커 선발이라는 거라든지 포파나가 없다. 그리고 전방자원은 이제 아브라함 쓰는 거, 모라타가 없는 점 그런 게 보이고요. 인터밀란 지금 베스트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여기 차라놀루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차라놀루가 그래서 부상에서 복귀는 할 수 있는 모양이야. 근데 아직까지 그 경기를 안 뛰었거든요. 이 자리는 아슬라니가 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뭐 디마르코 둠프리스가 나오고, 그리고 센터백도 이제 파바르 자리가 비색이 조금 뛰었었는데 파바르가 부상이었어가지고 저는 근데 파바르가 나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돼요. 안정감 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거는 나름대로 인터밀란이 차라놀루가 없을 때도 빈자리를 잘 채웠었고, 아무래도 밀란은 지금 뭐 대체자가 나쁘진 않지만은 스쿼드의 합이나 지속성이 이런 측면에서는 인터밀란이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요즘처럼 두 팀 간의 레벨 차이가 확실히 나고는 있잖아요. 난 인터밀란이 한 시즌 동안에 밀란한테 리그를 2번 다 내주는 그림은 생각이 안 나. 저는 인터밀란 쪽으로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오반도 살짝 생각은 해볼게요. 자, 다음에 이제 로마 대 나폴리. 자, 여기도 이탈리아 남부 빅매치입니다. 근데 요즘의 기세로는 로마도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요. 특히 이제 반드시 이겨야 했던 직전 경기 유로파 프랑크푸르트전에 주전들을 많이 쏟았고 승리도 굳혔습니다, 그날. 반대로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는 리그만 집중하면 되는 상황인데 7연승을 달리고 있죠. 뭐 그 기간 동안 피렌체, 아탈란타, 유벤투스 어려운 팀들도 많이 물러쳤고 원정성도 좋았었어요. 요즘에 이제 또 앙귀사가 한창 좋을 때인데 얘네들이 이제 우승을 했던 시즌에도 앙귀사가 날아다닐 때는 좀 경기가 잘 풀렸었습니다. 뭐 나폴리는 매번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 뭐 챔스를 안 나가니까 주당 한 경기씩만 하니까 요즘에 뭐 리그 라이벌들 물리치는 거 보면은 저는 기세는 원정이어도 나폴리가 좀 더 상태는 좋아 보여요. 뭐 로마는 이제 좀 요즘에 공격진의 쇼무로도프를 써가면서 압박 세게 걸고 많은 활동량이나 괜찮은 분당 득점력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걸로는 나폴리 같이 어려운 상대한테 막 경기를 가져올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라고 보이기는 해요. 쇼무로도프보다도 기대치가 높고 많이 뛰었던 소울레도 자리를 못 잡는 중이어가지고 저는 뭐 나폴리가 조금 더 끌리는 선택인 것 같아요. 역시나 이것도 주말 라운드에 이번에 유럽 클럽 대항전을 뛰고 온 여러 팀들이 고전했던 것들, 그런 것들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나폴리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